제목 늦은 진실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박순자 씨의 반찬 가게입니다. 올해로 60이 된 순자는 30살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순자의 손맛으로 만든 김치와 나물들은 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특히 순자의 아들 정우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또 용돈 드리고 갔어요. 참 고마운 아들이에요. 순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중견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며 아내 미영과 함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거든요. 미영 역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오후 늦게 순자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40년도 더 된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편지 중 하나를 펼쳐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편지는 젊은 시절 그녀가 미혼모였을 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입양기관에서 보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박순자 양에게 귀하께서 맡기신 아기는 건강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4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이사온 한민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동네로 이사온 한민수라고 합니다. 반찬 좀 사러 왔는데요. 순자는 편지를 재빨리 숨기고 웃음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당시 순자는 20살이었습니다. 사랑하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고 사라져버렸죠.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순자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차갑고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순자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순자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죠. 그리고 정우를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정우가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고 나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정우가 자신이 입양 보낸 그 아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정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도 묘하게 겹쳤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오랜 친구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아, 너 혹시 기억하니? 40년 전 그 일 말이야.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야,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편지를 찾았어. 입양기관에서 온 편지. 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이야. 지금 와서 다시 들추면 뭘 하겠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한편 정우는 승진 발표를 앞두고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 승진이 되면 부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우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40년 전 자신이 다녔던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모두 바뀌었고 오래된 기록들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절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요. 발걸음이 무거워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순자의 침울한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순자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한민수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오래전 일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한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한민수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입양아예요. 어릴 때부터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당신도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계신 건가요? 찾고는 싶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조금 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한민수는 순자에게 함께 단서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호는 직장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내 미영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멍하니 있으시고. 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부부 사이에도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순자와 한민수는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병원, 교회, 복지시설들을 돌아다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우의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소연이라는 여성이 순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연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순자와 마주쳤을 때 묘한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는데도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소연은 정우보다 2살 어렸지만 혼자 살면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릴 때부터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친부모님을 모르고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순자는 소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민수와 함께 소연의 출생 기록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소연이 태어난 병원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 태어난 병원이 바로 순자가 40년 전에 다녔던 그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연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날짜가 정확히 맞아. 순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소연이 자신의 친딸일까요? 한편 정우는 직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변화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달라져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정우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자는 소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소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끔 꿈을 꿔요.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을요. 그 품이 어머니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소연의 말을 들으며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모정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았습니다. 한민수와 함께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병원 기록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순자가 기억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하려면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순자와 소연은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소연도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고 싶어 했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만약 소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정우는 누구였을까요? 한편 정우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변화와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자꾸 소연이라는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그 간호사분과 자주 만나시네요? 응,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착해. 미영은 시어머니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우는 어머니와 소연의 만남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한테는 무슨 말씀도 안 하시면서 다른 사람과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순자는 아들의 서운함을 알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오해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순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소연이 바로 순자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의 딸인가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연을 찾은 기쁨도 잠시. 그렇다면 정우는 누구일까요? 그때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어. 영숙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내 아들이야. 뭐라고? 40년 전 너와 나 둘 다 힘든 상황이었잖아. 나도 미혼모였고 너도 그랬고. 그때 우리가 서로의 아이를 바꿔 키우기로 했던 거야. 순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40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 영숙과 함께 병원에 갔던 일, 그리고 서로 도우려고 했던 그 결정들을 말입니다. 영숙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응, 서로의 친자식을 키워온 거야. 나는 네 친딸 소연을 입양 보냈고, 너는 내 친아들 정우를 키워왔어.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정우 오빠는 제 친오빠가 아니라 영숙 이모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혈연으로는 그렇지. 순자는 이제 정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온 정우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한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소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민수는 매일 순자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순자 씨,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숨기고 사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우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한편 정우는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소연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나보다 그 간호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정우는 미영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친구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라기에는 너무 자주 만나시잖아. 게다가 나이도 많이 차이 나는데. 미영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소연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정우와 미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나타나서 이 가족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아요. 소연은 한민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쌓인 사랑과 정이 더 소중한 거죠. 영숙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40년 전 순자를 도우려던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안의 변화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정우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정우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정우야, 무슨 소리니? 요즘 어머니가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시잖아요. 저는 뭐가 된 건가요?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상처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순자는 정우와 미영 그리고 소연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영숙과 한민수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들 긴장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였던 젊은 시절, 아이를 입양 보냈던 일, 그리고 영숙과 함께했던 선택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소연이가 제 친딸이고 정우는 영숙이의 친아들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혈연으로는 그래. 하지만 너는 40년 동안 내가 키운 소중한 아들이야.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우야, 나는 여전히 네 어머니야. 40년 동안 너를 키우며 느꼈던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어. 소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 오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소연 씨.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영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40년 전 우리는 서로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영숙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한 거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40년 동안 쌓인 사랑과 정이 혈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며칠 후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40년 동안 받은 사랑을 어떻게 잊겠어요? 미영도 시어머니와 소연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넓어진 거네요. 소연은 마침내 진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자의 품에 안긴 그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영숙과 순자도 서로를 용서하고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으로 충분했거든요. 한민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순자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순자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의 반찬 가게에는 이제 더 많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자와 한민수, 정우와 미영, 그리고 소연과 영수까지. 진실이 늦게 밝혀졌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온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모든 사람들에게